이번 시간에는 그 함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만한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보시면 여러분 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피해 다닐 수도 있는 거고, 잘 모르는 상태에서 오류를 당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왜 그런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들 1학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완벽하게 이해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한번 리뷰를 이렇게 쭉 해두면서 저런 게 있었지 이런 정도로만 기억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설명드리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제 굉장히 많이 당하게 될 그런 내용들이라서 혹시 지금까지 이런 상황을 당해봤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최소한 한번 이번 학기 내에는 좀 뭔가 당황스러운 상황을 당하게 될 거고, 그 원인에 대해서 이제 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프로그램을 한번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죠. 여기서 보시면 t라는 거가 리스트로 1, 4, 2, 3 4개의 원소가 들어가 있죠. 다 정수들이죠. 그리고 sum이라는 함수는 여기 보고 할까요? sum이라는 함수는 여러분들이 정의하지 않은 빌트인 함수로서 안에 리스트가 들어오면 리스트의 합을 구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sum하고 괄호 열고 괄호 닫고 해서 t가 1, 4, 2, 3인 거고, 그게 여러분들은 구현하지 않았지만 어떤 시스템에서 정의해 놓은 파이썬에서 제공해 놓는 그 함수 sum에 넘어가서 1 더하기 4 더하기 2 더하기 3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t는 1, 4, 2, 3 좋죠? 그 다음에 sum t 그러면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10이 찍혀 나올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의아스럽게 sum에다가 5를 줬네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 이 네임, 그러니까 이름을 다루는 방식인데, 파이썬에서 이제 이 위부터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일단 디폴트로 맨 처음에 기본적으로 sum이라는 거는 뭐죠? 함수의 이름이죠. 안에 있는 내용을 다 더해라. 그러다가 여기서 여기까지는 sum이 1, 4, 2, 3을 더하는 그런 함수의 이름입니다. 그러다가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아니, sum에다가 5를 줬죠? 드디어 함수의 이름이었던 어떤 sum은 이제 잊어먹고, 함수의 이름이었던 sum은 잊어먹고, sum이 하나의 변수가 돼서 5라는 값을 가진 변수가 됩니다. 5라는 값을 가진 변수. 그래서 이제 이것도 적법하게 잘 수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print sum. sum의 값을 찍어라. 그죠? sum은 지금 얼마예요? 5죠? 자,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수행을 합니다. 이거 무엇인가요? 어떻게 보면 이 위에 거랑 똑같죠? print sum t, print sum t. 근데 여기서 보면 맨 처음에는 sum이라는 이름이 이 안에 t라는 걸 더해라 라는 어떤 함수의 이름이었지만 중간에 바뀌었죠. 뭘로? 어떤 5라는 값을 가진 변수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바뀐 상태로 이제 계속해서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거는 함수의 이름이 아니라 변수 이름이죠. 변수 이름에다가 t 이런 걸 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에러가 납니다. 에러가 나서 10하고 5는 찍히는데 10하고 5는 적법하게 찍히는데 sum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sum이 뭘로 바뀌어 있죠? 변수로 바뀌어 있죠. 함수 이름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제 오류를 이제 발생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음 장을 보시면 이제 좀 더 우리 쪽에서 이제 보는 거와 이제 비슷한 관점이 나타나는데, 여기는 이제 뭐라고 이제 프로그램을 딱 처음에 시작하면 define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럼 이건 어떤 역할을 하냐면 lcpow라는 함수를 등록하는 것입니다. lcpow는 무엇이다? 함수의 이름이다 라는 것을 등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받는 게 x하고 y라는 그 인자를 받죠. 여러분들 이건 제가 이전에 설명을 했습니다만 x의 y승을 계산하는 함수이죠. 그렇죠? 계속해서 이야기하다시피 여기서 이제 쭉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다가 define이기 때문에 실제로 수행은 안 하고
LC파워가 이거다 라고 등록만 해 놓습니다. 등록만. 그리고 이제 뭐라네요. T1은 LC파워 3, 4. 무슨 얘기를 했었죠? 3이 X에 대입되고 4가 Y에 대입된다. 그래가지고 3의 4승이 찍힐 것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3의 4승. 좋죠? 프린트 T1까지. 그 다음에 LC파워에다 5를 줬습니다. 지금까지 LC파워는 뭐라고 등록이 되어 있었죠? 예, X하고 Y를 입력으로 받는 함수다 라고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덮어 써지게 됩니다. 뭘로? 5라는 값을 가진 변수로 덮어 써지게 됩니다. 옛날에 요 LC파워, 디파인이 되어 있는 LC파워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프린트 LC파워라면 뭐가 찍혀요? 5죠? 5라는 값이 찍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LC파워 3, 4 또는 3, 5 다 줬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까는 분명히 LC파워하고 괄호 열고 괄호 닫고 띵띵 숫자 2개 넣으니까 답이 나왔는데 계산이 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LC파워가 여기까지는 함수의 이름이었었지만 여기까지는 함수의 이름이었었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되죠? 변수의 이름으로 바뀌죠? 변수 이름일 때는 이거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함수 호출하듯이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함수를 정의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런 거는 함수를 호출하는 부분. 함수를 호출하려면은 LC파워라는 게 함수 이름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는 변수의 이름으로 등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LC파워, 그 다음에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이런 함수 호출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함수의 이름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이제 헷갈리기 좀 쉬워지는 건데 여기서 보시면 sum이라는 함수가 있죠. sum 이건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빌트인 함수로서 입력을 뭘로 받죠? 리스트를 받죠. 리스트를 받아서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를 해서 10이 찍혀 나오도록 하는 함수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엔 뭐예요? define이죠? sum. 그럼 옛날에 어떤 거? 그 리스트를 입력으로 받는 sum이라는 함수는 이제 잊어먹고 이제 새로운 sum이라는 함수가 이제 등록이 되는데 얘는 인자를 몇 개를 받아요? 2개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return a 더하기 2 곱하기 b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 sum의 함수 이름인 건 맞는데 sum이 이제 함수 이름인 건 맞는데 받아들이는 인자가 바뀐 겁니다. 여기는 뭐였죠? 리스트를 받아들이는 거였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뭘로 바뀌었어요? 정수 2개를 받아들이는 걸로 바뀌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print sum 1, 2, 3, 4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류가 나죠. 왜? 여기까지는 define 이걸 만나기 전까지는 리스트를 받아주는 함수였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바뀌게 된 겁니다. 뭘로 바뀌었죠? 정수 2개를 받는 함수로 바뀐 거죠. 그래서 리스트를 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되지만 여기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함수가 정의가 될 때 순차적으로 이렇게 쭉 되다가 함수가 정의가 되는 순간 만약에 새로운 이름, 새로운 타입이 생기면은 그 옛날 건 잊어먹고 새로운 게 이제 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게 이제 좀 적법한 예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쭉 보시죠. sum이라는 게 이제 지금까지는 리스트를 받는 거였지만 첫 줄부터 그걸 덮었었죠. 뭘로? 숫자 2개를 받아가지고 a 더하기 2b를 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나서 뭘 했죠? print sum 1, 2 그러면 어디? a 자리에 1, b 자리에 2가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되죠? 5가 리턴이 되죠. 5가 리턴이 돼서 요 값은 5가 되는 거고 print 5 요거랑 이제 동일한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한 다음에 또 뭡니까? define이죠. 또 새로운 함수를 갖다 만들고 있는데 얘 이름도 또 sum이죠. 그럼 옛날에 요 이전에 그 인자 2개를 받는 sum은 잊어먹어라. 그 다음에 이번엔 인자 3개를 받는 sum이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리스트를 받는 sum이지만 여기서부터는 숫자 2개를 받는 sum. 여기서부터는
숫자 3개를 받는 썸이 되죠. 그래서 프린트 썸 1, 2, 3 하면은 여기 1, 2, 3이 들어가서 얼마가 계산되죠? 14가 되나요? 예, 그래서 이제 14가 찍혀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쭉 오다가 썸이 바뀌면 디파인이 되면은 새롭게 덮어 쓴다는 거, 그것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얘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 리턴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 그거를 이제 헷갈릴 때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한번 봅시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어떤 함수 안에 입력문이 있냐 출력문이 있냐 이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함수라는 건 이제 그 프로그램이 수행되는 순서, 그거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함수 안에는 입력이 있을 수도 있고 출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리턴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여기 리턴이 없죠. 그거 이제 보이시죠? 쭉 이제 오다가 보면은 diff, define, sum 이런 함수가 이제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여기까지는 리스트를 받아주는 sum이라는 함수가 있었지만 그 함수는 이제 없어졌어요. sum 3, 4를 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죠? 샥, 샥 들어가죠. 그렇죠? 그리고 print a 더하기 b 하면 이 함수 내에서 그냥 찍는 겁니다. 그렇죠? 얼마 찍히죠? 7이 찍혔겠죠. 그리고 리턴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 이해 자체는 값을 갖지 않습니다. 그렇죠? 값을 갖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 이걸 또 부르죠. 역시 3, 4가 들어가죠. 그 안에서 함수 내에서 print a 더하기 b가 있었기 때문에 7이 찍혔죠. 그렇죠? 리턴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래서 얘는 어떤 값을 갖잖아요. 만약에 리턴 3 했으면은 요 sum 3, 4라는 게 이제 3이 됐겠죠. 근데 지금 리턴이 없기 때문에 얘는 어떤 값을 갖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찍으면은 뭐가 나와요? none이 나오죠. 예. 여기 리턴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그런 차이를 이제 갖고 있고, 함수 내에서 그냥 프린트를 해버리고 싶으면 그냥 함수를 프린트를 해버리셔도 좋습니다. 굳이 밖에 나와서만 이제 프린트를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아이고.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다음 예를 이제 좀 보시면은, 그 다음 예를 보시면 이제 조금 여러분들 헷갈릴 수가 있는데 한번 주의 깊게 이제 한번 보십시오. 역시 이제 쭉 보다 보면 이제 새로운 sum이라는 함수가 만들어졌죠. 여기서 보시면 A, B만 봤죠. 입력으로. 그리고 뭘 하나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하죠. 아니, C는 누구인가? 모르죠. 그럼 이 프로그램은 잘 돌아갈 것인가? 예, 거기서부터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쭉 보면 새로운 sum이라는 함수가 만들어져 있고, 여기는 실제로 수행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등록만 할 뿐이죠. 일단 그래서 이렇게 쭉 왔더니 C는 5라고 줬네요. 그렇죠? 그리고 sum 3, 4를 하게 되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3이 여기 4가 여기 들어가는 거죠. A 더하기 B 3하고 4까지는 알겠는데 C는 있나요 없나요? 네, 이 밖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3 더하기 4 더하기 5 12가 찍히게 됩니다. 이거 좀 헷갈릴 수 있죠? 분명히 이 안에서 보면은 C는 안 보이죠? C는 안 보이죠? 예, 파이썬은 이 함수 내에서 어떤 변수가 안 보이면 밖에서 찾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제 찾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여기서 일단 등록만 하는 거고, C가 이제 값이 정해져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이 예를 보시겠습니다. 이번엔 이 안에서 C를 10이라고 할당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밖에서 C도 할당을 했습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얘하고 얘는 같은 놈이 아닙니다. 다른 애입니다. 이제 같게 만드는 건 이제 이 뒤에 나올 거예요.
이건 조금 어떻게 될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면 여기는 이제 등록만 하고 넘어왔죠. C는 얼마? 5가 돼 있죠. 썸은 3 더하기 4 하면 어떻게? 다시 여기 샵 가죠. C는 10. 뭔지 모르겠지만 이제 C라는 게 이제 생겼네요. 10. 그러면 3 더하기 4 더하기 10 얼마가 찍히죠? 17이 찍힐 것입니다. 좋죠? 그리고 이제 리턴을 했는데 여기는 이제 뭐 제가 이제 프린트나 뭐 아니면 할당이나 이런 걸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sum 3, 4까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C를 찍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시면 맨 처음에 C에다 5를 줬죠. C에다 5를 줬죠. 그리고 sum에 갔죠. sum에서 C는 10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될까요? 10일까요? 5일까요? 예,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여기 있는 C랑 여기 있는 C는 같은 게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그렇죠? 얘는 sum C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끝나면 C는 없어져서 C는 여기서 찍으면 C를 찍으면 얼마가 찍힌다? 예, 5가 찍히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건 이 함수 안에 있는 C랑 함수 밖에 있는 C랑은 다른 것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여기 C를 주는 게 없습니다. 이 안에는 C가 없죠. 이 함수 안에 C가 없죠. 그럴 때 어떻게 한다? 밖에서 있는 C를 찾습니다. 여기서 이제 sum이 불렸을 당시에 C의 값이 이제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자꾸만 보면 좀 익숙해진다. 그 말밖에 못하겠네요. 이제 요거를 이제 한번 보시면 남은 요 두 TP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수준에 왔나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아까랑 이제 비슷합니다. 또 역시 sum이라는 함수를 정의하고 있죠. a, b. 그리고 이 안에서 뭘 하죠? c는 c 더하기 1.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c가 지금 이 안에 있죠. c가. 그럼 밖에서 찾나요? 이 안에서 찾나요? 이 안에서 찾으려고 듭니다. 근데 c가 지금 값이 정해져 있나요? 안 돼 있나요? 값이 정해져 있지 않죠. 그래서 이 함수는 오류가 나게 됩니다. 여기는. 하여튼 여기서 이제 이게 어떻게 수행이 되느냐. 쭉 오다가 함수를 등록하는 거기 때문에, 정의하는 거기 때문에 sum이라는 게 이런 게 있다. 인자 2개 받는 놈이다. 그 다음에 여기 C에다가 얼마를 줬죠? 5를 줬습니다. 그 다음에 sum은 3, 4 해가지고 역시 여기 샥 들어가죠. 그렇죠? 근데 이 밖에서 C를 찾으면 좋겠지만 읽을 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바꾸고 싶을 때는, 이 외부에 있는 거를 바꾸고 싶을 때는 함부로 바꾸면 안 되고, 이게 없을 때는 이제 여기는 지금 C를 갖다가 바꾸는 거죠. 단순히 읽는 게 아니라 C의 값을 바꾸게 됩니다. 그럴 때는 오류를 발생시켜 주게 됩니다. 여기서 그 밖에 있는 C는 건드리지 말아라 라고 이제 그 불문율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이제 못하게 되는데, 아까 이제 이 예를 보면은 여기 C가 없으면 밖에서 찾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읽을 때만 가능한 거고, 여기 만약 얘가 이제 A라는 변수였으면 가능할 거예요. 근데 얘는 다른 이 C 값을 또 바꾸려고 들죠? 이럴 때는 못하게 막습니다. 이거 헷갈릴 수 있는데 다시 한 번만 얘기할게요. 자, 지금 이 A, B가 불리웠을 때, sum이 불리웠을 때 C는 이 안에 값을 찾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밖에서 찾을 것 같았지만, 밖에서 찾을 거예요. 5. 근데 이걸 바꾸려고 들면 되질 않습니다. 왜? C는 이제 이 밖에서 값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 안에서 바꿀 수 없게 이제 파이썬이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는 함수 안에서는 이 밖의 변수에 대해서 참조만 가능하고 바꿀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자, 다시 요 오른쪽에 있으면 참조인 거고 왼쪽에 있으면 바꾸는 거죠. 오른쪽에는 올 수 있는데 왼쪽에는 못 옵니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진짜로 나 이 안에서 바꾸기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 글로벌 C, 이건 어떤 얘기냐면은 밖에 있는 C를 난 사용하겠다.
라고 이제 선언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C는 C 더하기 1. 요것도 이제 허용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썸이 이제 재정의가 됐고 여기까지 그냥 쭉 넘어오는 거죠. 그리고 C에는 얼마를 줬죠? 5를 줬죠. 그 다음에 썸 3, 4를 하게 되면 다시 여기가 이제 샥 가서 글로벌 C. 이거는 누구예요? 아, 이 밖에 있는 C를 나 사용하겠다. C는 C 더하기 1 하면 얼마가 되죠? 6이 되죠. 그리고 착 찍으면은 3 더하기 4 더하기 6 해가지고 13이 찍힐 거고 이제 끝이 났으면 리턴이 되죠. 이 다음에 오는데 이때 C는 얼마일까요? 예, 이 안에서 바뀐 게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6이라는 값이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거는 자, 정리를 하자면 자, 이 밖에서 이제 이렇게 값이 정의된 변수가 있죠. 밖에서 정의된 변수. 사실은 이걸 전역 변수라고도 하는데 이건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이 전역 변수가 있을 때 이제 함수 안에서 그 C라는 거를 읽기만 할 때, 즉 우변에 있을 때는 그냥 가져다 쓰면 됩니다. 단 여기 C는 5 이런 식으로 함수 내에서 이건 이제 지역 변수라고 하는데 이 함수 내에서 값이 설정된 놈이 없다면 이제 밖에서 찾아요. 언제 C가 어떤 이제 변수가 오른쪽 변에 있을 때, 근데 이 왼쪽에 있을 때는 밖에 있는 거를 함부로 바꿀 수가 없다. 그래서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된다? 글로벌 C 이렇게 선언을 해 놓으면 이거 이제 선언한다고 그래요. 야, 얘는 이제 밖에 있는 애다. 이거 해 놓으면은 나 이제 밖에 있는 걸 마음대로 갖다 쓰겠다. 함수 밖에 있는 걸 하고 C는 C 더하기 1을 해 놓으면 요거 다음에서도 함수에서 그 5를 6으로 지금 증가시켰죠? 그 값이 계속해서 효과가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거는 좀 1학년들한테는 좀 어려운 내용일 수는 있는데 그냥 뭐 저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기억하고 있으면 좋고, 가장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변수 이름을 달리 쓰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래서 변수 이름을 같이 썼을 때 이런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고, 이제 이거 글로벌로 이렇게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 프로그램을 계속 짠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쓸 겁니다. 왜냐하면 함수 밖에서 정의된 값을 함수 내에서 막 바꿔야 될 때가 이제 분명히 있게 돼요. 그렇죠? 이제 방법은 되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글로벌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편안하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당장은 뭔가 좀 저게 뭐야 할지라도 저렇게 되나 보다. 그 다음에 이걸 기억해도 요 프로그램을 어디다 이제 기억해 뒀다가 이제 필요할 때 여러분들이 가져다가 복붙하면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